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좀 프린트 또 안 뽑아 왔네. 첫 시간이라서 나머지 정리가 저희 항등식까지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좀 문제 풀면서 숙제 좀 줄이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까지 다 하기에는 혹시 숙제가 좀 많을 것 같고. 자, 항등식 파트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이라면 문자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항등식이라는 것을 등장시키기 위한 마침 주문, 그게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x에 관계없이 또는 뭐예요? x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등장했으면 이걸 우리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라는 결과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죠. 만약 이런 형태가 아니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라면 어떻게 a와 a'이 같고 b와 b'이 같고 c와 c'이 같다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받아들여줄 수 있다. 이 기본적인 항등식 개념이죠. 그럼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미정계수법 뭔 말이에요? 정해지지 아니한 계수를 찾는 방법이다 라는 게 미정계수법의 의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뭐예요? 그냥 계수를 진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뭐다? 수치대입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둘이 똑같다면 뭘 대입해도 상관없으니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식이 좀 간단해진다면 그 숫자를 대입해 문자를 구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수치대입법이죠. 맞아요? 이 의미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식이 간단해지도록 하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그냥 개수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없다면 그냥 개수 비교를 해주는 거고, 그런 게 있을 때, 좀 우리가 적당히 줄일 수 있는 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91번처럼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fx를 곱했을 때 그게 x 6제곱 더하기 ax 4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이게 얘를 좌변을 지금 fx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가 적당한 걸 곱하면은 이 식이 좌변이 간단해진다는 거잖아. 그치? 뭘 대입하면 간단해져요? x에 1을 대입하는 경우 또 뭐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x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x제곱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도 여전히 0이 되고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2가 돼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 b라는 값이 마이너스 1임을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임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값은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대입해서 간단해지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안 써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수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건데 이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주제를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등식의 개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px라는 것을 전개해 봤더니 an xn제곱 더하기 an-1 xn-1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a0이라는 형태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px라는 걸 전개했더니 다음과 같이 된대요. 되는 게 있대. 그때 우리가 얘네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수에 대한 문제를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묻냐면 a0을 묻는다던가 아니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을 묻는다던가 또는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an을 묻는다던가 아니면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짝수항만 더하는 거 또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이렇게 홀수항만 묻는 어떤 개수에 대한 조건을 묻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가, px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상수항. 그러면 상수항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p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된다. 왜? 지금 x 달려있는 것만 싹 다 지우면 p 0만 남는데 그 지우는 방법으로 0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모든 개수의 합이죠. 그렇죠?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불리우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 p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예요? 뿔마가 반복되는 형태잖아. 그렇게 뿔마가 반복되는 형태는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고요. 이걸 우리가 짝수차항 개수의 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를 홀수차항 개수의 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구한다? 이 둘을 적당히 조합해서 구한다라는 개념인데 어떻게? 2분의 p1 더하기 p-1이라고 구하거나 아니면 2분의 p1 마이너스 p-1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어려워지면 우리가 i를 대입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게 나오는 주제는 아니라서 굳이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하되 때때로 그런 걸 못 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97번이고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x-1의 세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게 a5x 5제곱 a4x 4제곱 a3x 세제곱 a2x 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a0 여기에서 희한한 걸 물어봐요. a5 더하기 a4 a3 더하기 a1 뭔 소리야? 이게 뭐예요? 너무 어중간하지 않니? 맞지? 그래서 이런 건 답이 없어요. 그냥 전개하는 게 맞습니다. 전개하는 게 맞아요. 아주 불편한 애죠. 얘를 전개하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3, 4, 12x 제곱 플러스 2, 3, 6x 마이너스 1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를 계산하는데 얘는 사실 모든 개수의 합에서 맞죠? A2랑 A0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기에다 1을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9죠? 9에서 이제 A0이라는 건 상수항이니까 얼마야? 상수항은 0 대입하면 된댔죠?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얘만 구해주면 됩니다. 사실. 그럼 A 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8 플러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그럼 결과적으로 9 더하기 25 더하기 4니까 얼마? 38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얘가 뭐가 다른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걸 알지 못한다면 정말 다 계산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쵸? 사전에 이걸 알지 못한다면 다 계산할 수밖에 없고요. A0을 구하는 방법이 0을 대입한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죠. 어차피 이거 곱해도 마이너스 4는 금방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A2와 A0만 따로 구하려면 결국 저걸 전개해야 된다. 왜? 내가 아는 형태가 아니거든. 내가 아는 형태가 아니면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전개로. 그래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등식의 계수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00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분의 x 더하기 1은 y 더하기 1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2c가 0이래요. x랑 y가 혼잡하게 있죠. 이런 우리가 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근데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가 좀 번거롭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이걸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식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정리가 돼요? x라는 값이 2y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의 식을 a의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y의 2y 플러스 1인데 왜 계속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있냐? 플러스 1 더하기 2c는 0 이렇게 됩니다. 전개를 해주면요 4a 마이너스 1의 y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b의 여기 플러스 1이죠. 더하기 1의 y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2c가 0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4a 더하기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그에 따라 b는 0이고요. 그에 따라 c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c는 그냥 플러스 8분의 1이겠네요.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은 얼마?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나눗셈 정리, 인수 정리를 들어가기 전에 초입 단계인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이야기할 건데요. 나눗셈에 대한 관한 항등식은 사실 아까 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냥 px라는 것을 a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x가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나눗셈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뭘 대입해도 되니까 계수비교법 또는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이 계수 간의 관계를 좀 적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용한 게 106번인데요. 말했다시피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을 어떻게 이용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써 있는 걸 써보면요. fx라는 것을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썼을 때 이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건데 나누기를 하려면 적당히 우리가 세로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세로 나누기를 하려면 a와 b를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a랑 b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계수비교법 하면 되죠. 그렇죠? 3차인데 2차잖아. 그럼 여기 몇 차가 곱해져야 돼요? 1차 곱해지는 거고요. 최고차항 계수이 x 세제곱이니까 x. 그 다음 알려준 게 2x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2둘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여기가 더하기 3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끝났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나누기 해주면요. 혹시 뭐 나누기 해야 되니까 그냥 직접 나누면 x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고요. 2x 제곱 더하기 3이면 2가 몫이고 나머지가 7이다. 즉 x 플러스 2가 몫이고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7입니다. 그러니까 계수비교법 써준 거죠. 맞아요? 항등식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계수비교법 써준 거고요. 그러기 위해 얘랑 관련돼서 여기 1이니까 x가 그리고 여기 2니까 3이 나왔다 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구한 다음 이제 세로 나누기를 직접 해준 거죠. 어려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방법으로서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다? 조립제법이다 라는 겁니다. 조립제법이 뭐예요? 조립제법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정의라고 하면 좀 그럴까? 조립제법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했어요. 조립제법 언제 쓰는 거다?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px를 x-알파로 나눌 때 이 형태를 구하기 위한 걸로 쓰는 게 조립제법입니다. 반드시 x-알파만 돼요. 알았죠? 이게 ax 플러스 b로 나누는 건 조립제법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조립제법은 x-알파로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걸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다. 그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면 이 4와 마이너스 4와 1을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얘 0 되는 값 맞죠? 0 되는 값을 이용해서 거꾸로 나눗셈을 할 때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3 4라고 할 때 얘가 나머지인 건 맞지만 몫은 4x 마이너스 6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은 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4x 빼기 6 더하기 4 이렇게 된 것이므로 저 2x 플러스 1과 관련 지으려면 어떻게? 얘가 2배 곱해졌으므로 얘는 절반으로 나눈 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왜 우리가 이걸 다루었는지가 나온 거지. 그쵸? 왜 이걸 나누었는지. 그러니까 아까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 전 시간에 했던 거에서 방금도 했지만 방금 한 건 아니구나. 좀 전에 했지만 나누는 값이 2배가 되면 몫이 절반이 뜬다는 게 여기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조립제법은 반드시 x-알파로 나누는 상황만 가정하고 있어요. 대신 그때에 한해서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7번 같은 유형이죠. 107번은 신사고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라 했어요. 그래서 센에도 있던 주제였고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학교는 여러분들이 입학한 학교 중에 영석고뿐입니다. 그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천재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천재교과서 의여고에서 천재교과서 써요. 천재교과서 네 거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신사고랑 천재에 나오네요. 얘를 우리가 a의 x-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1의 제곱 더하기 c의 x-1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름이 있죠? 야, 오늘 대답 듣기 힘들다. x-1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쵸? x-1에 대한 내림차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활용해 줄 수 있다? 조립제법을 연이어 사용한다 라고 해서 연조립제법을 우리가 써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쓰면 돼요? 4, 마3, 2,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을 할 때 1로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1로 내림차순을 한다는 개념인데 1로 조립제법을 하면 4, 4, 1, 1, 3, 4, 2 이걸 또 조립제법 1로 하면 4, 4, 5, 5, 8 이걸 한 번 더 해주면 1, 4, 4, 9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이 형태에서 D 얘가 C 얘가 B 이게 A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이용한 풀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쵸? 사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A, B, C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하면 되죠? 얼마예요? 10, 23 이렇게 되나요? 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애초에 문제가 A, B, C, D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요거 보았을 때? 네, X에 2 대입하면 되죠. 알았죠? 2 대입하면 딱 1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2 빼기 12 더하기 4 빼기 1 하면 딱 나오죠? 23. 그쵸? 풀이 방법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좀 잘못 만들었다. 그치? 조금 잘못 만들었다. 이 문제가 좀 많이 사용되는 건 109번 같은 주제입니다. 109번 같은 주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쭉 더 진행을 해도 뭐 괜찮긴 한데 여기까지 하면 109번까지 숙제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교재를 조금 봤으니까 맞죠? 이게 유형별로 문제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쵸? 많은 건 많고 적으면 한 3문제밖에 없고 그쵸? 109문제를 다 숙제로 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109문제 다 안 낼 거고요. 유형별로 4문제씩만 풀어오세요. 그럼 우리가 앞소 단원에서 유형이 13개였나? 12개였네? 여기 7개, 그럼 19개죠? 근데 4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 뭐 70문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걸 숙제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유형별 4문제라는 건 뒤에서부터입니다. 앞에서부터 4문제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106번, 105번, 104번, 103번 이런 식으로 숙제 해오라는 거예요. 대표 유형. 왜냐면은 난이도가 좀 있는 주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유형은 좀 더 어려운데? 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유형도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마플 시너지를 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좀 성취도가 낮은 경우에 다시 복습을 하는 과정 중에 채우도록 할 겁니다. 굳이 이제 해야 되는 주제들이 많은데
너무 쉬운 것까지 다 얽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뒤에서부터 4문제씩 풀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서술형, 기출,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술형, 기출, 유형은 생략할게요.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행복한 1등급은 해오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단 행복한 1등급은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뭐 넘어가면서 푸세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 푸느라 뒤에 있는 유형들을 못 푸는 거는 허용치 않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숙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첫날이라서 질문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는데 그냥 뭐 첫날의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뭐 시간이 남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우리가 할 게 부지런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오늘은 뭐 좀 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말했다시피 이번 달 안에 이거 이 책 기준으로는 한 100 어디냐? 우리가 127쪽까지 나갈 거거든? 알았죠? 127쪽까지를 이번 시험 범위라고 생각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720문제인데 이거 다 하기는 좀 빡세.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쉴 필요는 없겠죠? 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 건데 뭐 대답도 딱히 없고 필기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할만한가 봐요. 그쵸? 21페이지 푸세요. 21페이지 지금 풀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푸시면 됩니다.